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9화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연락이 뜸했죠? 네, 뭐 바쁘신 일이 많은가 봐요. 네, 약간 바빴습니다. 아, 그렇죠. 바쁘면 자유인의 모토하고 틀려지잖아. 그래도 뭐 계속 자유로울 순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돼. 아, 그죠? 네, 바쁘면 힘이 들지 않나요? 약간 힘든데요. 뭐 예. 견딜만한 수준이죠. 아, 뭐.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게 바쁘면 그 힘이 들고 이래서 그런데 상황 탓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상황 때문에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탓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점점 세상이 살기 힘들어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자유인님은 우리가 사는 지금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살기 힘든 곳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전 뭐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뭐 뉴스 같은 걸 보면 예. 이놈의 세상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고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그렇진 않고요. 아, 그렇진 않고. 그렇군요. 그죠? 네. 근데 뭐 때문에 살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저희가 그냥 뭐 전쟁이나 뭐 기아 상태에 있는 건 아니라서 요즘 뭐 헬조선 이렇게 많이 부르긴 하지만 예.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 나름 욕심만 좀 버리면 어, 좀 잘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러네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자유인님다운 답변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래도 문득 세상이 살기 힘들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는 없으세요? 뭐 가끔 있긴 한데요. 네.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씩은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뭐 사회적으로도 점점 인권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네.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으면서 뭘 과거랑 비교해서 살기 좋아졌다고 그래. 어쨌든 요즘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들다 이러는 분들이 자유인님을 제외하고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게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살기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도 인문학적으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방법,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사실 세계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재벌가 이런 데 말고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제 생각에는 한 반반일 것 같긴 한데 예. 좀 세상살이가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죠? 일례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면서 뭐 호주로 떠난 친구도 있거든요. 네. 자유인님은 자기도 좀 살만한 집에 태어났고 친구분들도 대부분 좀 부유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 나이만 되면 요즘 점점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기 힘든 곳이다 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처한 입장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한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국이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민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럼 돈을 모은 뒤에 그 사람은 이민 떠났을까요? 안 떠났나요? 그죠?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민 갈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 있어 보니까 한국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지의 여부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서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각자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두고 독일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세계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살만한 곳으로 주어지고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기 힘든 지옥 같은 곳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지옥 같은 곳으로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네. 뭐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나타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면서 헬 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대한민국은 진짜 헬 조선일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왜 그런 얘기하는 건지 좀 이해 가긴 해요. 네. 근데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이러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아니다,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기가 노력하면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헬조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바라보고 해석한 대로 자기 앞에 쫙 펼쳐지고 또 각자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단지 긍정하라 부정하라 뭐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더 큰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친구가 생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가난해서 돈이 별로 없나 봅니다. 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때 친구들이 준비한 생일 케이크는 왜 그럴듯한 제과점에서 산 케이크가 아니라 초코파이를 왜 여러 개 쌓아놓고 그죠 만든 촛불 하나 꽂아놓은 케이크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모습인지 상상 가시죠? 예, 전 실제로 받아봤습니다. 그죠? 예. 군대에서 예. 이렇게 뭐 생일이라고 고참들이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처음엔 감동받았는데 나중에 다 안 먹으면 죽는다면서. 생일 케이크 지옥이었겠네, 그죠? 예. 그런. 요즘은 그런 게 좀 흔치 않는데 네네네.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고 뭐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아마도 친구들이 축하는 해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당사자가 그 상황을 딱 보고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생일 케이크도 하나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내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뒤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죠? 네. 상상이 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초코파이를 쌓아서 만든 케이크는 진짜 생일 케이크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생일 케이크죠. 그것도 어. 꼭 뭐 제과점에서 사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죠? 오히려 사실은 뭐 정성 이런 네. 마음이 느껴져서 더 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뭐 이렇게 생일인 친구가 좀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친구들 생일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보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르틴 부부가 세계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듯이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로는 생일 파티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그렇게 나타나고 머물 뿐이거든요. 결국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각자가 해석한 대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마르틴 부부에 따르면 세계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석하든 냉담하게 내버려 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너 왜 그렇게 해석하니? 왜 헤일 조선이로 해석하니? 뭐 이러면서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부르든 천국이라고 부르든 세상은 사람들에게 그냥 뭐라 하지 않고 냉담하게 가만 내버려 둡니다. 세상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쿨한 성격이죠, 그죠? 네, 그렇네요. 어쨌든 뭐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건 뭐 각자의 몫이니까 뭐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예, 없기도 예,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든 각자가 해석한 대로 그 해석한 세계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몫인 셈이죠. 사실 세상을 각자가 바라보고 해석한 대로 자기 앞에 나타난다라는 마르틴 부부의 통찰은 우리가 사는 삶에서 좀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재밌다고 추천을 하길래 혼자 가긴 좀 뻘쭘해서 친구 한 명을 꼬셔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같이 간 친구는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영화는 재밌는 영화일까 아니면 재미없는 별로인 영화일까? 뭐 각자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재미있는 영화고 그 친구에게는 별로인 영화인 셈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 영화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던 거죠,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 가서 강의를 쫙 하다가 쉬는 시간에 좀 있어 보려고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쫙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사님, 그렇게 재미없는 음악 말고 좀 재미있는 음악으로 틀어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재미없는 음악일까요? 일단은 뭐 철학자님이 잘못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죠? 뭐 충분히 너무 이해가 고상 갑니다. 네, 네. 그죠? 근데 네. 뭐 이거 역시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죠? 실제 어떤 사람한테 클래식은 최고의 음악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잠을 부르는 음악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후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돈 내고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이렇듯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바라보고 해석한 대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또 우리 각자는 그렇게 나타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가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죠?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라고 생각하고 네. 말하고 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을 좀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석하면 됩니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라도 최고의 선물이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선물이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판단이죠, 그죠? 실제로도 그렇죠. 초코파이밖에 사는 편이 안 되는 친구들이 그래도 친구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인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런 풍요로움을 두고도 알아채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네, 예. 그렇습네요. 그 사람 눈에는 네. 초라해 보이는 케이크만 보이고 네. 정작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못 보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예, 수준이 낮은 거죠. 그 김소은 시인의 수필 그 가난한 날의 행복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직한 남편이 아침을 굶고 출근한 아내를 위해 점심을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그죠. 아내가 돈 벌고 자기가 노니까 점심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내가 집에 딱 와 보니까 남편은 보이지 않고 한쪽에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신문지를 딱 걷어내니까 그곳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반찬이라고는 간장 한 종지만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반찬까지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죠, 그죠? 근데 밥상 한쪽에 남편이 손으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황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그러니까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왕후가 된 것보다 더 행복했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겨우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뿐인 초라한 밥상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왕후의 밥상보다도 더 근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실에 많고 적음,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우리 각자의 시각에 달린 거죠, 그죠? 오늘 주제가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살만한 세상이 있고 지옥 같은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르틴 부부의 주장처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좀 아름다움, 또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세상이 살만한 곳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마음가짐과 판단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헬조선 뭐 이러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모두 좀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마지막 한 줄평 시간이죠, 그죠? 네, 네.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평은 그 원효대사가 남긴 말로 유명한 예. 이렇게 5단어로 하겠습니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네. 모든 것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두에게 동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가 사는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해내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right